것으로 추정됐다. 월성과 전랑지 사이의 관청과 공공시설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천년 전 경주의 경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늘의 뭇별처럼 많았다는 사찰이다. 불사의 도시로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신라시대 경주에는 사찰이 많았다. 확인된 사찰만도 200개소가 넘는다. 신라시대는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설치해서 운영했다. 농업 이런 데서부터 거두는 것들이 서울, 경주로 집중되게 되죠. 그러니까 경주에 많은 물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자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물자가 이제 교환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 이전에 시장이 하나였던 것이 동시는 하나였던 것이 삼국통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서시신, 남시신.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찰 근처에 설치됐을 것이다. 경주 중심가는 대략 이런 모습의 도시였을 것이다. 천년 전 경주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신라시대 이 무덤에 묻혀있는 이 토용들에게서 그 신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저쪽이 여인, 그리고 아이, 그리고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 중에서는 시장에 상주하는 관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관원의 모습인데, 이 시장에 상주하는 관원들은 이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그 자리에서 세금을 거두고 또 저울에 눈금을 속이는지 감시도 하고 또 다툼이 있을 때는 말리고 아마 그런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경주시장에 상주하던 관원들의 수는 3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 장안성 시장에 상주하는 관원들이 28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많았던 거죠. 그만큼 경주시장의 규모가 매우 컸고 또 거래되는 그 물자의 양도 대단히 풍부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은 대개 쌀이나 기름, 그리고 옷감이나 이 집신 같은 생활 필수품과 철이나 금 제품들이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 경주의 시장에는 이런 물건들이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보시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좀 이국적이기도 하죠. 이런 이국적인 물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경주 시장에까지 진열되게 돼 있을까요? 이 화려한 문양을 가진 이 신라시대의 유리컵은 멀리 서역에서 건너온 수입품입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 경주 시장에 진열됐을까? 또 이것을 들고 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서역인이 신라 땅을 직접 밟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괴능을 지키고 있는 석조 무인상이다. 장대한 체구, 쌍꺼풀이 진 깊은 눈, 우뚝 솟은 코, 그리고 곱슬머리가 전형적인 서역인의 모습이다. 서역인을 직접 보지 않고는 만들기 어려운 작품이다. 그런데 그는 허리춤에 우리 고유의 복주머니를 차고 있다. 이 작품의 모델이었던 서역인은 이 땅의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 유물에 새겨진 얼굴도 분명 큰 눈에 흰 피부를 갖춘 서양 여인의 것이다. 신라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토용 역시 어딘가 낯선 서역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 가운데 신라의 서역인이 왕래했음을 밝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기이한 용무와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용이다. 처용의 모습은 괴능 무인석과 닮아있다. 그렇다면 처용은 누구였을까? 처용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가 나타났다는 울산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보자. 경주의 주요 문호 중 하나였던 울산은 신라 최대 국제무역항이기도 했다. 그러면 그 시대 울산항을 드나들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은 9세기 중엽 이미 중국의 동남부 해안에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주와 한반도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그 북쪽은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사람들의 해상교역군이었고 그 남쪽, 그 남방 해역은 거의 완전히 아랍 페르시아 상인의 수중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은 상품 가치가 높은 신라 경주라는 시장을 놓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척에 되는 신라를 울산항을 통해서 빈번하게 와 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거는 이제 이드리스라고 하는 아랍 한 장의 지도가 천년 전 서역인들이 경주에 출입했음을 확증해 주었다. 이게 아마 그 신라에 관한 세계 최초의 지도일 겁니다. 비록 신라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에 대한 세계 최초의 세계 지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도에는 신라가 6개의 섬으로 묘사돼 있다. 서역인들의 눈에는 신라가 어떻게 비쳤을까? 아랍 페르시아인들은 신라를 이상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기록에서는 서역인들이 신라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천년 전 경주는 이렇게 서역인들이 활보하던 명망 있는 국제도시였다. 동서문화교류의 동맹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 경주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는 이제 유럽에서는 컨스탄티노플, 그리고 세계 최대의 중심 세력인 그 아바스의 바그다드, 그리고 중국의 장안, 여기다 9세기 중엽부터는 경주가 국제도시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도시 사이에는 거의 동시 패션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스탄티노플이나 바그다드에서 유행하던 일용품이나 사치품들이 경주 상층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안이 국제도시로서 주로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데 비해서 경주는 해로를 통한 다양한 남방 문화까지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주라고 하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다양한 국제 문화를 훨씬 잘 용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화와 독창화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